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드릴 주유소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이 됐고 또 시황에서 이런 구조를 또 보게 되네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 수요일 날 기분 좋고 목요일장 목요일장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흔들려서 여러분들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지만요. 그래도 굵직한 이슈가 잡혀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쳐볼 텐데 오늘 아주 또 재미있고 신기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팀의 허반석 위원님, 박팀의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또 오려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수요일 날 벌써 2주 연속 쉬어보잖아요. 이제 지지난주도 쉬었었고 이번 주도 쉬어봤는데 이 주식 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은 수요일 날 이렇게 중간에 쉬면 어떤가요? 주말이 2번인 기분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저는 쉬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장이 쉬고 나서 다시 목요일장이 열렸는데 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좀 시장 이야기를 전문가님들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맞붙을 두 종목은요. 네, 간편식 수혜주죠. 소비주의 우양과 경기 회복 수혜주입니다. 신세계에 붙었습니다. 아니, 세 분 다 저를 그냥 보이콧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박 PD님 목소리를 잃으셨나요, 혹시? 2021년도 들어 제일 재밌는 네. 질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네. 쉬셨습니까? 제가 또 분위기를 살짝 띄우겠습니다. 지금 아직 와. 유튜브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요. 네. 오늘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특화된 또 요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뚝심 있는 이재환 전문위원님과 국민 4위. 아무튼 그 허 의원님하고 국민 이렇게 사위, 하시니까 일단은 본업이 있으시거나 직장이 있으시거나 우리 또 주식을 하루 종일 못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길게 끝까지 아버지가 될 정도로 수익률을 내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소문내 주시고 네.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오늘 저 이제 저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유소 이제 하차하기까지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네. 28일이 또 마지막 네. 방송이시죠. 선물을 팍팍 쏩니다. 그러니까 TV로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로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박 PD님과 전화 데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박 PD님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면 또 그 경고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그 전화 데이트 기회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참여해 볼까요? 경고를 받으면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쓴소리를 맞이 않아야 돼요. 아, 하시겠어요, 전문가님? 저도 경고 하나 주시죠. 아니 뭐하러 데이트합니까? 저는 사절하고요. 아, 그것도 그러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뭐 우양하고 신세계. 왜 제 종목에는 물음표가 붙죠? 네? 그러니까요. 느낌표로 아니 바꿔주세요. 읽은 뿐인데 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 보는 종목인데. 아, 아무튼 얄밉다. 우리 이기고 싶다. 시청자분들 일단 메이커로만 봐도 네? 종목명으로만 봐도 역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중에서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을 참 좋아하는데요. 참 브랜드 좋아하세요. 아파트도 특정 브랜드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저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다른 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역시 이재환 전문위원님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백화점이 신세계를 오늘 제안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한 템포 크게 오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어딜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쪽인데 소비 관련된 종목은 주도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유통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봉쇄 조치가 유럽에서도 일부 많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봉쇄 조치와 해제에 관련돼서 글로벌하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많이 찾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항공이나 뭐 카지노, 여행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사실 그런 섹터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안이 될 만한 종목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그 대안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신세계는 좀 올랐지만 지금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기간 조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세계를 매수하시면 크게 하반기에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회복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뚝심 있게 지금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경기 회복 수혜주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길목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딱 잡아서 어떻게 주도주를 잡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보니까는 BSJ님께서 오늘은 이재한 대표님 시장 분석의 신세계를 보는 날입니다. 2021년도 최고의 라임입니다. 우리 BS님은 당첨. 제 오프닝은 별로라고 해놓고 오네.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BS님은 핸드폰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얼른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참여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불시적으로 쏘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 회복 수혜주 말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준비했는데 우리 박 PD님이 우양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미 알 분들은 아는 종목이죠. 저희 허반석 위원님의 레이더망이 딱 걸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저희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우양. 우양. 네. 네, 종목 이름이 왜 이래라고 하시는데 우양은 일전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저녁 방송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종목입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자는 저의 그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그럼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화면에서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 매수 포인트가 적어도 1년 안에는 뭐 4, 5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 평행한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 어디에서 최소 매도가 가능한가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되돌림 자리들이 현 구간에서는 약 7,000원 언저리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충분한 구간들로 현재 딱 따박따박 상승과 하락을 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바로 그 종목 우양 오늘 도팀의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투자 포인트는 뒤에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허반석의 이 투자 리포트에 딱 걸리는 첫 번째 조건에 딱 걸리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신세계와 우양 오늘 붙었기 때문에 문자 투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박 PD님이 자꾸 저도 개인적으로 우양? 궁금하네요. 우양? 네, 이렇게 도발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뭐 박 팀은 신세계 뭐 신세계는 네. 모두가 아는 아니 그다음에 그거 경기 말고요.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주도주 버티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왜 영화 계좌의 신세계도 신세계 있잖아요. 열립니다. 영화 신세계도 있잖아요. 아까 그 따라해 주셨잖아요.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와. 알겠습니다. 신세계 대 우양. 하지만 저희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투자 포인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신세계인지 우양인지 하나를 콕 집으셔서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2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꼭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으면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님부터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 보니까 암호화폐 이야기가 시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암호화폐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뭐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상황.
FOMC 오늘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 순환매, 실적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위원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주도주 버티기, 외국인 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팔았죠. 유동성 위기하고 물음표를 적어주셨고 MSCI 리밸런싱 이야기와 또 내일 있을 미국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키워드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눌렸는데 이거를 또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글로벌 이슈를 앞두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 일단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4월 21일부터죠. 그때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한 달, 두 달 좀 잘 매수하더니 갑자기 이제 매도로 전환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야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당황스러우실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유동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오늘 뭐 코인이 급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감을 나고 이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부터 혹은 뭐 장기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금리 인상이 올 거고 이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항상 금리 인상 되기 전에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 우려감에 의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우려감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도주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동성의 재편인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코인이 급락하고 증시가 좀 안정된다면 코인에 이제 들어갔던 유동성이 증시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표가가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코인이 살아나는지 코인을 하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상당히 불쾌한 말씀일 거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가 과연 이제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오늘 제가 만약에 이기면 2부 강의에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2부 강의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겨야겠다는 그런 승리의 마음을. 근데 지금 이 유동성 위기라는 키워드가 네.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어 놨고요. 네. 정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달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암호화폐도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도 매도세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현물 시장이나 화폐 시장이나 지금 다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다 투표하셔야겠습니까? 우양? 우리 우양이죠. 이지환 전문위원님한테 우양? 투표하셔가지고 우양. 유동성에 우양. 관련된 완벽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양을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동성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암호화폐 이야기가 저는 시황에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나 급락했나 봤더니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이 화폐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증발해버리면 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감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암호화폐와 원자재 가격 모두 다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 심리 위축 정도 하지만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뭐 3만 5천 불 언저리까지의 급락은 조금이 투자 심리에 있어서 그리고 위험 자산 쪽으로의 투자 심리에 조금 많이 큰 악영향을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구리, 아연, 철뿐만 아니라 뭐 곡물, 원자재에 있어서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간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렇게 한 번에 원자재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부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한 완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암호화폐와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흔들리게 될 때에는 모두 다 몸을 좀 사리게 되는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나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올 때에는 더군다나 고점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더 가겠지 하고 샀을 때 시장 전체가 흔들렸을 때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접근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할 그러한 좀 시장이다.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쉽지 않은 장이다,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뭐 지난해 3월부터 또는 주린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올 초 지난해 이때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셔서 뭐 조금만 보고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었어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를 하시고 시장에 참여를 하신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매수를 하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시장에서 내가 사려고 하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그리고 현재 시총 수준을 얘기하겠죠. 그 부분들의 하나하나가 좀 맞아떨어져야 될 때 매수를 해야지 일부분이라도 뭔가 기준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당장에 급하게 할 필요는 정말 없다. 그리고 너무 시세가 나오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락을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키워드를 보면 이런 유동성 위기라고 또 적어주신 것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뭐 암호화폐 영향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옵션 만기일은 내일이지 않습니까? 이 키워드는 왜 적어주신 걸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그 미국 옵션 만기일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좀 산정 방식이 다른데 미국은 5일 평균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평균으로 내는데 이제 그 옵션 만기일 전주에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였죠.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 이제 옵션 만기일에 들어오면 변동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좀 오르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방향성은 옵션 만기일 지나면 다음 주 그때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한 이후 방향성 그리고 이제 IT 종목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제 이 방향성을 이번 주에 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이제 ETF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미국 주는 사실 방향성을 가지고 배팅을 크게 하기보다는 한 템포 참는 게 맞습니다. 한 템포 참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미국의 ETF들의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서 5월 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IT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이런 여부를 좀 봐야지 실제로 이제 글로벌한 자금의 이동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의 이동고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담보돼 있는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는 핵심 주도주 쪽으로 좀 축약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두 분 다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꾸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FOMC 적어서 올려주신 전문가님도 계신 것 같아요. FOMC 같은 경우 오늘 의사록 같은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신 걸까요? 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한번 출렁임을 주는 변동성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변곡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엔 뭐 지속적으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이번 주에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반도체 2차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반도체 공급 회사들 업체 대표들과 그리고 반도체 대표적 소비 회사로 꼽히는 자동차 관련된 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머리를 맞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공급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동차에 이 반도체가 필요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공급업체와 소비업체가 머리를 맞대었을 때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변곡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백신부터 2차 전지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 총망라해서 함께 한미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 결국엔 이제 합의문 조율에 대한 기사들도 조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발언을 옐런 재무장관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세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재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 텐데 시장은 증세의 방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조정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조금 시장에게는 악역을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시장에 선한 역할을 좀 하지 않게 될까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증세에 대한 부분도 조정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부 이 조정 요인에 대한 해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금리 인상은 당연히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테이퍼링은 유동성의 추가 공급을 이제 중단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금리 인상은 결국 목적이 유동성 회수다.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약 7개월 뒤에 테이퍼링이 시행됐던 2013년의 경험이 우리는 있고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의 그 시차도 적어도 1년여 이상의 시차를 두고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 시기까지 글로벌 지수와 함께 동반 상승했던 경험들을 살펴봤을 때에 너무 겁낼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변곡점들을 이용하고 이 변곡점 안에서 너무 과감한 베팅보다는 변곡점마다 하나하나 내 것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장에 좀 참가를 하신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처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시장에. 근데 그걸 점차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뿐이지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구분해서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하되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변곡점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내일 있을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내일 하루 종일 좀 특집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반석 위원님도 주유소에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금요일 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주유소와 함께. 저는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는 특집 시켜놓고 이래도 되는 내일 건가요? 저랑 전화 데이트 한번 전화 연결 가나요? 저는 원래 휴일이나 중에는 전화기 배터리 분리시켜 놓습니다.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 핸드폰이라고요? 주유소 함께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니까 네. 주유소 함께 하셔야 되고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네.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우기시니까 이럴 때 이런 이야기가 또 생각돼요. 우양? 우양? 네, 우양? 모양. 네, 빨리 넘어가도록. 자, 일단은 뭐 코너 끝난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채팅창이 아주 오늘 재밌어요. 읽고 보니까 지금 이제 우양에 대한 분위기는 다 그거예요. 모양? 이런 느낌이야 지금. 지금 우양? 고발하신 모양? 거예요, 저희를?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지금 익숙한 신세계가 최고야. 그다음에 신세계로 이제 내 계좌도 신세계로 가자. 주도주로 버텨야지.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지금 많이 오나 봐요. 우리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표하다모님께서 운동 끝나고 오면서 비 엄청 맞고 오면서 주유소까지 보셨다.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경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경고 드리면 오늘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오늘따라 우리 간다 뿅 간다님이 조금 위험해요. 자꾸 좀 도발을 하시네요. 우리 뿅 간다님이 신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우양으로 오세요. 이런 말인데 그러다 경고병 갑니다. 우리 뿅 간다님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도 꿀방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백화점은 신세계죠. 역시 느낌 아시는 꿀방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상님께서도 우양 모양 이러시더라고 오자마자.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는 종목을 고 네?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품고 있는 주도주를 버티셔야 됩니다.
의미로다가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두 번째 포인트 발사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진 종목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기대감만 가졌다가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실적인데 결국 지금 현재 굉장히 경기 회복주 중에서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게 팬데믹에 의해서 기저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실적이 먼저 개선되는 종목들을 빨리 움직이고 주도주를 빨리 형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5배 이상, 5배 정도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오면서 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주도주를 형성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슈헤주라고 좀 부를 수 있는 종목들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거를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가능한 종목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큰 폭으로 내렸는데 오늘 이제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식품 보시면 이게 극명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칠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고 반면에 너무 잘 갔죠. 원재료 가격 인상, 곡물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라면과 같은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되는데 결국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경기 회복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실적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세계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5배 이상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일관성이 있는 공식이 또 나오네요. 경기 회복 수혜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 마지막 포인트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어떤 건지 네. 약간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역시 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공식을 보유한 우리 신세계 돌직구처럼 수익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으니까 네. 많은 분들 어디다가 신세계로 들어와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백화점. 네, 정말 신세계 소개하기 좋은 날이네요. 네, 그런데 백화점 가셔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음식을 사셔야죠. 네, 저희 우양도 두 번째 포인트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 돈 벌잖아요. 온라인에서. 아, 백화점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양은 어떻게? 식품관에서 핫도그 물건 드세요, 팔 안 드세요? 때마다 백화점은 그대로 수수료 받으면 됩니다. 핫도그 앉아서 드세요? 돈 벌기 백화점입니다. 핫도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 핫도그 안 먹습니다. 아, 배 나옵니다. 배. 요 핫도그. 네, 핫도그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제쳐두고 자,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양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우양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실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핫도그죠, 핫도그. 네. 핫도그 같은 경우에 이제 우양은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약 96%를 넘어갔던 오. 지난해였죠. 네. 그래서 결국엔 공장을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지난해 연말, 늦어도 올해 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우양 또 기업 담당자분과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뭐 시우전이나 여러 가지 뭐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테스트나 뭐 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이제 6월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 증설은 결국 매출액 증대고 매출액 증대는 이익 증대로 연결된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간 핫도그 생산 규모가 이제 얼마만큼 커지느냐? 지난해까지는 500억 원 정도의 생산량을 맞추 그러한 공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생산되는 생산 능력을 포함을 해보면 1,200억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없었다면 공장 증설에도 조금 한 발 물러섰을 텐데 네. 이 우양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공장 증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장 가동률만 봐도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옷도 약간 그 핫도그처럼 맞춰 입고 오셨다고. 핫도그 안에. 저는 식탁보 같은데요. 안에 입으신 무슨 소리 하는 우리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식탁보를 약간 안 궁금합니다, 피디님. 식탁보 안 궁금하고 이 안에 그 햄이랑 그 겉에 빵이랑 그리고 저까지 케찹까지 합쳐져서 오늘 약간 이게 두 팀의 그렇죠. 요즘 콜라보죠. 트렌드가 웰빙이랑 이제 약간 채소 먹는 트렌드인데 그렇다고 핫도그 저 정도. 멀리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코너로 넘겨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양과 신세계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더 끌리는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면 에서 승자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놀랍게도 첫 번째 코너도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자, 주식 뇌구조 오늘 시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허반석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와 원자재 이 폭락이 있는 부분들, 위험자산 투심이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FOMC 회의록에 대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철저히 구분하시기를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는 역시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도주 버티기 강조해 주셨고요. 유동성 위기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건 유동성 감소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다시 몰리고 있는지 이 재편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변곡점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저 네. 자꾸 음봉이라 그러는데 우리 까꿍님 어머님 TV 브라운관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지금 제 옷이 하얀색인데 자꾸 파란색 블루로 보이시나요? 지금 TV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마음 사드리세요. 같아서는 한 대 놔드리고 네.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오늘 신세계 투표하면 바꿀 수 있나요? TV? 모르겠어요. 어머님 까꿍 어머님 네. TV 교체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TV까지 걱정해주는 이런 친절한 방송 주유소입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왔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샘CNS, 현대차, 포스코, 셀트리온케어, 카카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름을 올렸네요. 두 번째도 볼까요?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샘CNS, AB프로바이오, KGETS, LG화학, 기아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보겠습니다. 불광약품, 풍산, KG이니시스, 서린바이오, 한국조양,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반도체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오늘 교집합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명들이 짧네요. 만도, 덕성, HMM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좀 소외됐던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핫한 종목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교집합. 저도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어떤 하나가 종- 있어서 종목이요? 맨도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맨도가 그 한 7년 전에 제가 방송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로 레전드 수익률을 했던. 아, 만도로요? 네, 근데 만도를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또 오. 실체가 있는 자율주행 회사라. 근데 정말 개인 또 투자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또 이럴 때 좀 약간 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이분녀님이 분석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개인적으로 만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만도 한마디 회사 해주세요. 자체도 좋습니다. 아, 좋죠. 지금 저기 좋은데. 캘리포니아인가 저쪽에 가서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조종당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만도는 방금 우리 박 PD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저는 실적이 일단 좋아지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도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요. 올해 이제 3천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3천억 이상, 한 4배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체가 있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올 1월 달부터 불기, 정확하게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좀 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 부분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자율주행 기대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작년 8, 9, 10월 달 이때 조정을 우리가 시장에 거쳤잖아요. 그 8, 9, 10월 달 조정을 거치고 연말까지 상승했는데 4배 올랐습니다. 딱 그 기간 동안 불과 몇 개월 동안 4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내용은 좋았는데 주가가 4배가 올랐다면 웬만큼 이제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를 4배 올릴 정도까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왜 나오냐면 결국 만약에 만도가 연말 연초에 우리가 그 자동차 섹터에 불었던 어떤 테마성 뭐 애플카라든지 혹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불지 않았다면 만도는 지금도 주가가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부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4배가 오른 거를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을 어떻게 적정할 거냐 부분을 한 가지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외에 대한 가격을 공매도, 그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부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5월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만도의 공매도량을 보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자리 숫자입니다. 10%, 14%, 15%, 13%. 그러니까 만도에 대한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당장 이제 롱숏 전략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고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만도가 지금 펀더멘탈이 좋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현재 주가의 부분은 고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PR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만도는 지금 PR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대 모비스보다도 더 높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주가가 바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기보다는 눈치를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가 지금 조정 구간에서 좀 살아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 또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됐네요. 네, 오늘도 여기서 주가가 빠져서 이 주가에서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주제로 공매도 우리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때리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만도에 대해서. 그렇죠. 누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회사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사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계속 지금 끄덕끄덕 하세요? 우양?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오늘 저희 잘못 건드렸어요. 네. 만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 보면 네. 뭐 오늘 이렇게 급락이 조금 나온 분들은 이제 이미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는 빅백스 충당금을 이미 뭐 완성을 했다. 3분기 기준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K5와 소렌토 차종에 대해서 44만 대 정도 리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도에서 납품한 브레이크 관련한 부품 원인이다라고 조금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도라는 기업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K5 소렌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다 지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도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주가상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20년도 3분기 빅 충당금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적에 있어서 변동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만도 입장에서는 현재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귀책 사유 현대기아차 그룹과 아직 상이나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내부적으로도 만도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없다라고 현재 있으나 뭐 완성차 업체 대기업과 그리고 상생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온 만도 사이에 뭐 등을 질 만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귀책 사유를 일부 가린다라고 한다면 일부 실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늘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한창 차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추세선을 그린다면 이 추세선을 올까라는 부분들 이 빈 공간을 과연 올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뭐 생각을 하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컥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시계열을 돌려보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까지 추세상까지 다시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앞서서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체가 있고 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도 금세 이 추세선 위로 오게 되는 그러한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너무 과감한 베팅보다는 이 추세선으로 조금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분할로 매수를 해보다가 추세선 아래로 깊게 한번 빠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상승을 주기 시작하는 날이 그래도 비중을 실을 때가 아닐까. 그러면 이 추세선 위로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면은 분명하다. 그래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네요. 다른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도 볼까요? 네. 덕성을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것 좀 엮여서. 예, 그렇습니다. 네. 덕성은 뭐 합성 피역, 가죽, 그리고 뭐 공인 축구 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있고 그런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본업이 그런 쪽이죠.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OEM,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OEM을 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00원 이하에서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인 아니면 뭔가 시너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과 같은 스포츠 브랜드와의 뭔가 시너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매출액과 이익 증대와는 좀 별개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서 좀 나타났는데요. 네. 결국엔 이제 3월 하반 그리고 4월 초 그리고 5월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펴놓고 보면 테마성 이슈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테마로 같이 엮여서 움직였던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대덕전자, 애니능률, 웅진싱크빅 그리고 덕성까지도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시세를 준 모습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슈는 이슈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싶고요. 오늘 혹시 너무 급하게 따라가셨던 분들께서는 직전 고점이 약 3550원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조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하거나 손절가를 명확하게 짚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지 뭐 안일하게 이거 사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러한 대응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는 이슈에 맞게, 테마는 테마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별적인 이슈를 잘 캐치 분들은 기업 대비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따라가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PM인데요. 아마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가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꺾일 듯 하다가 이제 더 올라왔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은 중간에 차익 실현 했거든요. 차익 실현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사실 대규모 차익 실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한번 꺾였는데 이 종목이 죽을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데 이제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지금 현재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주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최근 한 1개월 동안 무려 한 450만 주 거의 폭탄을 퍼부었죠. 차익 실현은 대거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익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공매도가 오늘 한 2, 3일을 못 버티고 바로 쇼크버링 한 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도 레포트를 찾아봤더니 컨테이너 운행 수가 지금 갱신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를 못 구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 해운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이제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운임이 계속해서 조정이 좀 됐지만 컨테이너선은 조정이 10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권이었는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인상이 되더니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살짝 꺾이더니 오히려
지금 5월로 접어들면서 이 컨테이너 원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은 그 해운 회사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냥 운송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식으로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원인 지수가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뛰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 특히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던 부분이 지금 오늘 바로 쇼크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했던 외국인들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임이 너무 큰 폭으로 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HMM 주가가 상승폭이 길어지는데 사실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런 고점에서 우리 개인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렵기는 한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깝긴 하죠. 그래도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고 수급에 지금 손바뀜이 너무 지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눌림목을 한 템포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운임이 좀 오버슈팅 돼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일 때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정말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단기 과열을 좀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교집합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도, 우리 박 PD님이 좋다고 부르짖은 바로 그 만도입니다. 공매도 비중 주의. 지금은 관망 의견 두 분 두렸고요. 대세에 지장을 주겠는가. 하지만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되 추세선이 살아있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저희 덕성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보면서 이슈는 이슈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게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종목도 정리할게요. 네, HMM, 나만 안 갖고 있는 바로 그 HMM 너무 보면서 나를 또 안 태우고 가는구나 싶은데 단기 과열 우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로 넘어갔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도착을 했네요. 뭐 아래 나와 있지만 뭐 플러스, HDC, 현대산업개발, ICD, 포스코 강판 이미 한번 다뤘던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양식품, 한미반도체, 서진시스템, 비상교육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뭐 이주환 전문가님이랑 저는 뭐 지금은 다른 팀이지만 전역팀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너무 잘 갔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근데 지금 방금 요 하단에 네네. 우리 제작진이 힌트를 줬어요. 어떤 거요? RFHIC를 FRHIC로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알아차실까? 숨은 그림 찾기, 네, 제가 틀린 글씨 찾기. 오늘 어떤 분이 이거 지금 진품명 좀 해주실 건가요? 아니, 네, 그래서 안 읽었는데. RFHIC. 의도된 거였습니다. 의도된 거였어요? 아, 네. 찾으셔서 우양? 네. 우양? 네. 우양으로 RF 넘어오지 않으십니까? 네. RFHICC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뭐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제가 누누이 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추세선을 긋고 그 추세선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추세를 깨뜨리지 않는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였던 적도 있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이 추세선까지 올까라는 부분들 뭐 여전히 추세선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행한 선을 긋고 그 위로 올렸을 때에 최소한 12,500원 가량까지는 정고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 라인을 올린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5만 원까지도 조금 한번 좀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왜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로 내려왔는가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5G 통신 장비 관련된 섹터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MW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좀 쉬고 있는데 네. 뭐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G 통신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파수 경매는 다 했지만 장비의 원활한 공급들이 조금 코로나19 여파를 포함해서 흡사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비가 가야 되는데 하고 수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뭐 RFHIC도 조금 기대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뭔가 수주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공급을 할 때에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향 장비를 댈 때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언젠가는 주유소에서 제가 이 RFHIC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더망에 슬슬 걸리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조금 있어서 추세선 하단부이지만 네. 그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일종의 하나 킵해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880원 규모의 일반 증자 유상 증자가 있는데 일반 공모 유상 증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 유상 증자가 무조건 악재다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 조달의 목적을 좀 살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설 자금 325억 원, 운영 자금 158억 원, 타법인 증권 취득에 400억 원. 결국엔 이 목적대로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좀 아쉽지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GAN이라고 많이들 뉴스나 기사에 언급이 될 겁니다. 네. 질화 관륨이라고도 하고요. 나이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웨이퍼 기판의 뭐 기본 소재가 실리콘 하는데 실리콘은 비전도 물질이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때문에 거기에 외를 가해야 전도가 되는 전기가 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질화 관륨 뭐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외력을 그만큼 가하지 않아도 전도가 흐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뭐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들 7월 어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하지만 뭐 이 쌍바닥이라고 할까요? 35,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유상증자를 투자의 기회로 한번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가 37,900원인데요. 매수가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37,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분할로 한 번씩 모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 평행한 선들을 그었을 때에 이 라인이 적어도 45,000원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차츰차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7월 어간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도 다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특이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RFHIC 이 종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37,000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감정가는 최소 47,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멘트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특히나 이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투자 기회로 한번 살려보자 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네. 진품명품의 이제
감정이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로 틀린 글씨를 찾아보시면 그것도 또 깨알 같은 재미니까 또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공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탄 아니었는데 또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또 날카로운 감정이 시작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감정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인데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2만 원대 매수해서 4만 원대 매도하면서 네. 작년에 이제 가장 큰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서진 시스템을 선택을 했냐면 서진 시스템을 보고 5G 관련된 종목을 좀 유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어느 정도 이제 발주를 기다리면 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또 발주도 나올 거고 분명히 이제 희망은 될 건데 서진 시스템은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주가 흐름이 주도주의 흐름은 아닌데 57,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4만 원대 위에서 그래도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서진 시스템은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내려가지 않느냐? 실적이 좋습니다. 5G 관련된 종목은 이제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G 관련된 통신 장비 매출이 1분기에 이미 70%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놀라실 분이 있을 겁니다. 5G가 지금 발주가 안 나가지고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이 종목은 70% 이상 성장을 했나라고 좀 보신다면 3월부터 지금 이 미주양,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지금 물량들이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5G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수주가 되면 좀 해결의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주가 나오지 않고 수주가 나오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진 시스템을 보면 발주는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발주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5G 전체가 지금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5G 수주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셰어가 지금 현재 3%가량 올 1분기에 좀 줄었는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아닌 뭐 에릭슨이나 이쪽은 셰어가 계속 늘어나면서 발주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5G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진 시스템이 지금 현재 1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치고 나갔다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5G 종목은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지금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반영이 좀 늦다 하더라도 4월, 5월 여기서는 발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종목은 5G 내에서 좀 도태될 수 있다. 그러니까 5G 종목 내에서 발주가 나오는 종목과 나오지 않는 종목이 이번 2분기에 아마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발주를 받는 종목들은 2분기에 반드시 실적이 개선돼야 되고 그 부분이 서진 시스템이 먼저 어떻게 보면 바로 밑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5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발주가 나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못하고 도태되는 종목을 잘 좀 구분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5G 특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시장에서 오를 종목들 순환매로 다 올랐다고는 하는데 5G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이 뭡니까? 재작년부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감정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어떤 효자 종목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감정가 6만 원 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분할증 시작이라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5G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종목을 골랐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점까지 좀 곁다리로 5G 이슈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 일부 시간이 다가오는데 네. 또 오늘 또 간다 뿅 간다님께서 문학 실력을 뽐내고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 항상 보면은 문학 실력 뽐내시는데 오늘 또 어떤 문학 실력을 뽐내는지 봤더니 네. 우리는 우양입니다. 양쪽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양이 좀 더 좋습니다. 신세계 팀이 부릅니다. 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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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오늘 경고로 그냥 뿅 가게 해드릴게요. 경고 10개 드립니다. 우리 전화데이트 당첨인가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스케줄 싹 비워놓으시고요. 저랑 전화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레고 떨릴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로. 네, 오늘 지금... 좀
정도껏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조금 과하셨어요. 우양우양하고 놀리신 네. 것 같아요. 좀 과하셨어요. 네, 우리 저희 간다간다 뿅간다님, 우리 까꿍님, 박따따블님, 오케이님 다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스케줄 싹 다 비워놓으시고요. 역시나 신세계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살짝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승자분들 조금만 힘 더 내주세요. 우양. 오늘 이재한 전문위원이 또 단단한 돌직구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주도주를 버티셔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신세계로 주도주 버티셔야죠. 지금 우양 지금 신세계에서 지금 핫도그 열심히 파는 회사 좋은 회사긴 한데 어쨌든 신세계 요즘 플랫폼 시대입니다. 신세계 앉아서 돈 벌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분들 경기 회복에 수혜주고요. 실적 개선에 기대감까지 있는 그다음에 유동성 관련된 키워드로 오늘 명품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는 어디다? 우양. 우양. 신세계로 추천이란다. 신세계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아주 우양 PR을 잘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우양으로 짧잖아요. 세 글자보다 두 글자가 짧으니까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문자 투표에 대한 결과는 2부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